이어서 포항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코너입니다. 포항시가 내년 조직 개편을 위해서 지난달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포항시가 상위 기관인 경북도와 협의 없이 이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려다 결국에는 주먹구구식 행정 개편을 하게 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포항시가 내년 1월 1일부로 이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거죠? 네, 포항시는 현재 일자리 경제국과 복지국, 환경국과 도시해양국, 행정안전국 등 5개국과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까지 5국 1단 33개 과의 행정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예. 포항시는 민선 8기 공약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조직 재설계와 적적 인력 산정 등 업무 효율을 위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편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 개편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17일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고하고 시민 등의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조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한시기구인 지진특별지원단이 기한이 끝남에 따라 포항시정은 1개 실과 4개 국으로 32개 과로 꾸려집니다. 현재 행정조직에 비해 1개 국과 1개 과가 줄어든 겁니다. 예. 시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국을 자치행정실로 변경하고 자치행정실장은 현재 4급 서기관 가운데 상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될 실장이 맡게 됩니다. 폐지되는 지진특별지원단의 방재정책과와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전과 등을 도시안전해양국의 지진방재산업과로 통합 신설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이 그 포항시에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서 꾸리려 했던 행정조직과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포항시는 예산 1억 3천만 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행정조직 개편 용역을 진행해 2개 안을 도출했었습니다. 1안은 일자리 행정국과 복지국, 환경국과 안전도시국, 기획행정국까지 5개 국의 한시기구인 혁신성장산업본부까지 5국 1본부로 꾸려졌습니다. 네. 또 2안은 기획경제국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행정안전국 등 5개 국의 한시기구인 신성장전략국까지 6국으로 구성됐습니다. 1안과 2안의 혁신성장산업본부와 신성장전략국은 모두 이강덕 시장이 차세대 먹거리로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와 배터리, 수소에너지와 스마트 산업 등 4개 분야 부서가 모인 국 단위입니다. 네. 이를 통해 포항시는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포항시가 경상북도에 신청했던 이 신성장 산업을 한 곳에 모은 국단위 한시기구 신설이 결국 반려가 됐다는 거죠? 네, 경북도는 포항시의 한시기구 신청을 반려한다고 지난달 최종 결정했습니다. 예.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완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며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단위 한시기구의 신설을 추진하면 상급 기관인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이 이 경우에 해당돼 한시기구로 운영돼 왔습니다. 네. 이번에 포항시는 바이오와 배터리, 수소에너지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로 본 반면 경북도는 상시적인 업무로 판단해 한시기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계획을 했던 이런 그 국단위 조직이 없어지게 되면 해당 업무의 동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이게 그 과정에서 급하게 이제 업무 분장을 하다 보면 뭐 업무 과중이라든지 또 업무 누락 같은 그런 뭐 행정 공백까지 좀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포항시의회 이상범 의원은 현재 일자리 경제국에 있는 재정관리과를 자치행정실로 옮겨와 총무와 예산, 재정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며 권력 부서가 한 곳에 집중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김영현 시의원은 권력기관은 분산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한 곳으로 집중시킨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한시기구가 불어대면서 일자리 경제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부서 3개가 신설하게 됐다면서
일자리 경제국의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보여 자치행정실로 재정과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그 포항시가 당초에 이런 그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 비용이 벌써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던 용역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된 것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김은주 시의원은 행정조직 개편 용역에서 6개국으로 안이 도출됐지만 경북도의 한시기구 불승인으로 5개국으로 바뀐 것은 결국 예산 낭비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이에 정경원 국장은 1억 3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지만 지금 반영할 수도 있고 중장기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포스코 등 철강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판단돼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야 할 적기라고 보고 추진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조직 개편에 맞춰 실시한 용역을 시시각각 바뀌는 정세 속에서 중장기 계획에 활용하겠다는 포항시의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이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소통이 없었나 봐요. 이게 이런 상황 때문에 시의회로부터 또 반발을 샀다고 하던데. 네.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은 집행부가 실무를 하는 곳이라면 시의회는 행정의 상황을 대변하는 곳이라며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어야 하지만 소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행정조직 개편 안도 2, 3일 전에서야 받아봐서 살펴볼 시간조차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뭐 승인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희정 위원장은 신성장 전략국 같은 한시기구가 필요했다면 이에 맞게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네. 그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될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의 조직 개편에는 동의할 수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 다선 시의원은 각 위원회와 소통이 안 된 걸로 안다며 초유의 조직 개편 승인 불가 움직임을 경고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시정 질문도 있었는데 그 포항시의회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이주 대책 부재에 대해서 행정부를 좀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포항시의회 최강렬 의원은 제301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대송면 주민들은 피해 복구가 안 된 채 집단 이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포항시가 발표한 대송면 주민들의 집단 이주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네. 이에 이강덕 시장은 LH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대통령 방문 시 강하게 건의했으며 그게 안 되면 경북개발공사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초로 도지사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마저 안 된다면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나설 것이며 민간이 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용역을 통해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논리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와 경북도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이강덕 시장이 상습 침수 지역에 집단 이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대송면 제네리 주민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 뭐 이렇게 집단 이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뭐 폭우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최강렬 의원은 주민 이주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기후 위기로 언제든 자연재해가 올 수 있다며 침수 피해 예방과 수해 대책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네. 이에 이강덕 시장은 차수벽과 칠성천 준설, 펌프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올해 예산에 있는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뉴스 이때 오늘은 포항시의 조직 개편이 주먹 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김대기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